제가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한 N잡 중 하나인 그 스마트 스토어는 무자본으로 재고를 두지 않고 노트북 하나로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자본도 없이 집에서 택배도 싸지 않으면서 노트북 하나로 쇼핑몰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초보 셀러예요.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도 안 한 분들에게 크게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너무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쇼핑몰 운영에 완전 초보자인 평범한 40대 주부가 먼저 시작을 해서 거치고 있는 과정과 느낀 점을 공유를 하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자본으로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 거는 위탁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운영 방식은 크게 위탁과 사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왜 위탁 판매가 초보 셀러에게 좋은지, 그리고 이 위탁과 사입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쇼핑몰의 형태예요.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보통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의류를 직접 사와서 내 쇼핑몰에 마진을 붙여서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시죠. 이런 방식은 사입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물건을 사와서 재고를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를 싸서 고객에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자본도 필요하고 쇼핑몰 운영의 노동력도 더 투입이 되죠. 제가 하고 있는 위탁은 한마디로 고객이 주문을 하면 나도 고객처럼 다른 판매자에게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주문을 해서 고객에게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까지 내 쇼핑몰에 팔고 싶은 제품의 사진과 정보만 올려놓지 고객에게 보낼 실제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내 쇼핑몰 제품을 구매를 하면 그때서야 나도 위탁업체에 주문을 넣는 거죠. 위탁업체는 그 물건을 나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바로 보내줍니다. 더 쉽게 보여드려 볼게요. 고객이 내 스토어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객에게 대신 물건을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위탁 전문 도매 쇼핑몰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이트에 가서 똑같은 상품을 주문을 합니다. 많은 위탁 사이트가 있는데 많은 셀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매매라는 사이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G마켓이나 쿠팡과 비슷한 종합 쇼핑몰 형태를 띠고 있죠. 차이점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내 쇼핑몰에서 팔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를 내 쇼핑몰에 올려놓으면 돼요. 소비자들이 보는 이런 제품 설명을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데 상세 페이지도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내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도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야 하지만 오늘은 위탁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는 거여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 와서 내 쇼핑몰에 붙이면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사진을 복사해 가져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제공 여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복사해 와서 쇼핑몰에 등록만 하면 되니까 원하는 상품을 100개를 올려도 되고 1000개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내 스토어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나는 다시 이 도매매 사이트에 와서 똑같이 주문을 하면 돼요. 평소 소비자가 물건 구매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죠. 단 배송지에 내 이름과 주소를 적는 대신에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돼요. 난 갖고 있지 않아도 나를 거칠 필요 없이 도매 사이트에서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도매 사이트에서 5만 원에 파는 걸 내 쇼핑몰에 6만 원에 올려놓으면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한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만 원이 내가 얻는 수익이죠. 정확히는 만 원에서 또 각종 세금이랑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이긴 한데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고객이 교환이나 반품을 신청하면 손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도매매를 이용을 할 때도 인터넷 쇼핑몰과 대부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고객이 교환 반품 신청을 하면 나도 똑같이 위탁 사이트에 교환 반품 신청을 하면 돼요.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할 때도 왕복 택배비를 부담을 하면 다 받아줍니다. 물론 이 택배비도 저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떠안는 비용이 아니에요. 물론 반품이 불가하다는 위탁 업체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곳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반품이나 취소를 했을 때 제품 비용을 떠는 적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도매 사이트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골라서 내 사이트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나도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위탁은 하는 일도 적고 경제적 리스크도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은 사람도 시작을 할 수 있고 육아에 발이 묶여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정주부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렇게만 보면 사입에 비해서 위탁이 훨씬 매력 있어 보이고 하지만 사입과 위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이게 위탁의 큰 단점입니다. 쉽기 때문에 누구나 뛰어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시장이에요. 위탁에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아, 나 이거 팔아봐야지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미 수백 수천 개의 쇼핑몰에서 올려서 팔고 있어요. 가격이 무너지고 심지어 최저가로 팔고 있는 물건은 내가 도매 업체에서 떼어오는 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위탁 사이트에서 가져와서는 가격 경쟁으로는 도저히 물건을 팔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위탁으로는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위탁으로 최저가 경쟁을 하려면 돈을 버는 거는 분명 불가능해요. 하지만 최저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위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위탁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고 마진율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 쇼핑몰에서 주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품들은 위탁임에도 하나 팔면 적게는 7,000원에서 많은 거는 만 원이 넘는 마진을 남기고 있어요. 마진이 정말 중요한 게 만약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1,000원이라면 하루에 10개를 팔아도 한 달 수익이 30만 원이잖아요. 마진을 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똑같이 하루에 10개를 판다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 되죠. 마진을 높이면 같은 제품을 똑같은 개수로 팔아도 수입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마진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위탁으로 시작을 해서 판매 경험이 쌓이고 잘 팔리는 물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제품은 중국같이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곳에서 사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을 해서 마진을 높여가는 게 대부분의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초보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사입부터 시작을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초보자는 처음에는 위탁으로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위탁으로도 사입만큼은 아니어도 돈을 버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저가 경쟁을 하지 않고 마진을 높인 방법은 다음 스마트 스토어 영상을 올릴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 또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나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